자, 완전 탄성 충돌 가봅시다. 자, 화학 재밌죠? 양적 관계. 우와. 양적 관계. 어우 싫어. 야, 양적 관계 배웠으면 질적 관계도 배워야 되는 거 아니냐? 물리에서는 양적 관계 에너지 전류에 대해서 배우면 전압에 대해서 물리2에서 질적 관계 배우는데 질적 에너지. 자, 페이지 161페이지고요. 근데 이 부분들은 수능에서는 굉장히 좀 나오기는 힘들고요. 내신에서는 몇 군데 학교들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 실험에 대한 이름이 이제 무엇이냐? 우리는 탄성구 충돌 실험이다. 그러면 탄성구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면 친구들은 무슨 충돌이구나? 반발계수가 1인 에너지도 보존되고 운동량도 보존되는 무슨 충돌? 완전 탄성 충돌이구나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돼. 그럼 아마도 문제가 이제 실험 데이터에서 하고 나서 충돌 후에 탄성구들, 세구수들은 어떤 모양을 할까 뭐 이러한 부분들을 묻겠죠. 그래서 뭐 한 2개 정도만 우리가 좀 이야기하고 넘어갑시다. 세구수를 다음과 같이 매달아 놨는데 양쪽에 같은 높이만큼 이렇게 든 세구수를 2개를 가만히 놓았대. 그럼 이 녀석들은 부딪히기 직전에 속도가 같겠지. 떨어진 높이가 같으니까. 그쵸? 그래서 모든 세구수의 질량은 하나당 m이고요. 그러면 충돌 전 운동량을 살펴보니까 0이네. 충돌 후에도 그러면 얼마가 돼야 돼? 0이 되어야 되겠지.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겠네요. 세구슬들 4개가 그러면 정지 상태로 있으면 만족되는 거죠. 근데 얘는 이렇게 그리면 안 되지. 그 이유는 무슨 충돌이니까? 운동량도 보존돼야 되지만 에너지도 보존돼야 되므로 가운데 2 녀석은 그대로 있지만 이 녀석들은 어떻게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가 돼 주셔야 되겠죠. 그래야지 에너지도 보존되니까 하나만 더 하고 이 실험들은 이제 마무리 져봅시다. 2개를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리고요. 3개를 같은 높이에서 빵빵빵 떨어뜨린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충돌 전 우리는 충돌 직전의 운동량들 살펴보니까 방향까지 이야기하면 마이너스 mv네. 그럼 충돌 후에도 얼마가 돼 주셔야 돼? 마이너스 mv만큼 돼 주셔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그려질 수 있겠죠. 하나, 둘, 셋, 넷, 5 이렇게 그려지면 안 되지. 왜? 얘는 운동량만 보존되는 충돌이니까요. 그래서 에너지도 보존되고 운동량도 보존되는 양쪽을 다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3개가 왼쪽으로 올라가고 2개가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그림에 대한 형태가 에너지까지 만족되는 형태가 되겠구나 라는 거죠. 그래서 해석이나 그림 그리는 부분에서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랍니다. 그래서 161페이지에 있는 내용들 보면서 운동량도 보존되고 에너지도 보존되는 이러한 부분들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이쪽 부분에서 좀 어렵게 나오면 항상 용수철만 들어가면 친구들이 막 헤매죠. 용수철. 자, 이제 용수철이 들어간 완전 탄성 충돌에 대한 내용들 이제 3번째 대표적인 예제인 거죠. 자, 그래서 용수철이 들어가 있는 케이스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우리 실제로 철 같은 거 막 끊으려고 막 이렇게 비비면 무슨 일이 벌어져? 뜨거워지는 거 혹시 느낀 적 있나? 쌤 요즘 유튜브에 굉장히 좀 많이 빠져 있어서 원래 예전부터 좀 과학에 관련된 실험에 관련된 걸 찾아보는 거 좋아하거든. 뻘짓거리 하는 것들. 그래서 어느 순간에 몇 년 전에 올라오더라고. 컵라면을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뭐 먹는 방법 이런 식으로 뜨거운 물 없이 컵라면을 먹는 방법. 그래서 설마 내가 생각한 걸 설마 이걸 찍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뭔가 다른 방법 뭔가 있지 않을까 하고 틀었더니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이런 물통에다가 물을 넣고 나서 뭐 하는 거야? 2명이 나와가지고 우와 흔들고 우와 계속 흔드니까 예측은 했어. 그리고 나서 막 이렇게 먹을 수 있다고 영어로 샬라샬라샬라 막 이야기하면서 지네들끼리 킥킥거리더라고. 근데
예상은 했지만 그 정도까지 올라갈 거라는 생각은 못 했거든. 한 60도까지도 올릴 수 있더라고. 오, 그래서 와, 대단하구나.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근데 나 같으면 그냥 생라면을 먹을 것 같아. 이거 흔드는 에너지가 더 클 것 같아. 흔들고 배고파서 더 많이 먹느니 차라리 덜 움직이고 그냥 생라면 먹는 게 낫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도 심심하면 그런 실험들 굉장히 많거든. 뭐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이 이런 원을 돌기 위해서 실제로 미끄럼틀을 만들어가지고 이거 막 실험을 하더라고. 오 하면서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막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재미있는 것들 생각보다 꽤 많아. 그다음에 요즘 또 내가 자주 보는 게 보다 그 막 과학 토크들 막 이렇게 하는데 뭐 한쪽은 물리학자, 한쪽은 뭐 천문학자, 뭐 한쪽은 뭐 사회자인게 다 각기 다른 녀석들이 나와서 다른 관점으로 이야기하는데 재밌더라고. 그래서 TV 보는 시간보다 오히려 유튜브 이렇게 보는 시간이 좀 더 많아지는. 자, 이제 세 번째 용수철 들어가는 케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엔트로피, 에너지 중에 가장 무질서도가 큰 게 열이란 말이야. 왜? 너무 많은 방향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무질서도 엔트로피가 제일 큰 에너지고요. 그래서 에너지가 전환될 때는 무조건 열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엔트로피가 가장 큰 에너지니까. 그러니까 화학에서 매일 이야기하는 게 흡열이다, 발열이다 따지는 게 물리 관점에서는 당연할 수밖에 없는 엔트로피 때문이구나, 무질서도 정도 때문이구나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넘어가는데 쪼잔한 학문이랑 노른근의 학문이랑 항상 막 따지는 거 좋아하지. 얼마만큼 열이 빠졌지 막 그거 계산하고 계산기로 두들기고 싶은 욕구가. 나 물리도 막 이런 부분들 계산기로 두들기면 안 돼 막 그런 주인데 계산기를 쓸 수 있게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럼 물리를 좀 더 하지 않을까? 자, 헛소리 그만하고요. 그래서 철도 마찬가지야. 이 철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들은 원자와 원자 사이의 거리가 변하게 되면 탄성 때문에 본인의 원래대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성질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 성질들이 나타나는 과정에서 열이라든지 다른 기타 에너지 전환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랍니다. 왜? 쉽게 이야기하면 위치 에너지가 생겨버렸으니까 다시 변해야 되겠지. 그 과정에서 다른 에너지가 되는데 용수철이 들어가면 다 무슨 중돌? 에너지가 보존되는 탄성 중돌이야. 그러니까 오히려 문제가 더 쉽다라는 사실인 거죠. 자,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한번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자, A라고 하는 물체의 질량 우선 쉽게 가기 위해서 두 물체의 우리는 질량을 M이다라고 놓을 테고요. 이상적인 용수철이래. 즉 에너지 손실이 전부 용수철한테 저장된다라는 개념이야. 자, 그 다음 B의 물체도 질량은 M이고요. A는 얼마의 속도로 가고 있었냐면 V의 속도로 가고 있었고 B는 정지해 있었답니다. 근데 이 물체가 꽝 하고 충돌해 버리니까 충돌하는 순간부터 용수철이 압축돼 있겠네. 자, 또 지난 시간대에 했던 5개념 생각해 주셔야 돼. 봐봐, 충돌 들어갈 때 A 쪽이 압축이 많이 되겠냐, B 쪽이 압축이 더 많이 되겠냐? 당연히 A 쪽이 압축이 더 많이 되겠지. 그 순간. 근데 힘은 어떻게 나타나? 양쪽에 똑같이 나타나. 얘가 3cm 변했고 얘가 그 순간 1cm가 변했다라고 하더라도 4cm에 해당되는 탄성력이 나타나는 거야. 용수철은 항상 양 끝에서 같은 힘이 나타난다. 자, 그래서 A는 어느 쪽으로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을 테고요. A의 입장에서는 B 입장에서는 정지해 있었는데 오른쪽으로 힘을 받으니까 A는 속도가 계속해서 뭐 하겠어? 감소하겠고요. B는 속도가 처음에 정지해 있었는데 증가하기 시작할 거야. 그런데 계속해서 힘을 받다 보면 언제가 나타나겠어? A와 B의 속도가 뭐 할 때가 발생하겠니? 같을 때가 발생하겠죠. 왜? B는 속도가 계속 빨라지고 A는 속도가 계속 느려지다 보니까. 그치? 그러면 우리는 A와 B의 속도가 같아질 때가 용수철이 최대로 압축될 때다. 최대 압축. 왜? 이 뒤의 상황들을 생각하면 될 거야.
오른쪽으로 운동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왼쪽으로 힘이 작용하니까 이제 A는 속도가 더더 감소해서 느려질 거고 B는 더더 빨라져서 속도가 더 올라갈 거야. 이 말은 A와 B 사이의 거리가 늘어났다는 건 용수철이 이제 펴지기 시작했다는 신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A와 B의 속도가 같아질 때가 용수철이 최대로 압축될 때네요. 자, 계속해서 이제 살펴봐 봅시다. 나중에 모양들을 살펴보다 보니까 이 녀석이 얼마만큼? 얘는 정지하고요. B는 V의 속도로 간답니다. 왜? 완전 탄성 충돌이고 운동량도 보존되고 에너지도 보존돼야 되니까. 근데 이건 진짜 특이 케이스거든. 자, 그 특이 케이스들을 쌤이 일반화해서 정리해 둘 테니까 혹시나 나오면 외워서 문제 바로 풀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래요. 자, 용수철이 있건 없건 상관없습니다. 자, 스몰 m짜리가 V로 가고 있었고 너 A라고 하지 뭐. 라지 m짜리가 뭐 하고 있었냐면 정지해 있었어. 근데 무슨 충돌이야? 지금 완전 탄성 충돌이야. 충돌 전과 후의 속도가 뭐 해야 돼? 속도차가 같아야 돼. 그랬더니 A의 속도를 우리는 뭘로 이야기하지? V1으로. 라지 m의 속도를 우리는 V2로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자, 완전 탄성 충돌이 일어났을 때 V1의 속도는 얼마? 얼마? 너네 둘은 내가 이거 해줬을 텐데 별바람 때. 얼마냐면 운동량 보존과 에너지 보존을 계산한 결과야. 근데 에너지 보존을 반발 계수를 이용해서 쉽게 이야기하는 그 유도 과정은 필요 없고요. 외우세요. 스몰 m 플러스 라지 m 분의 얼마? 스몰 m 마이너스 라지 m. 정지해 있는 녀석이야. 라지 m은 누구? 충돌적 속도만큼. 그래서 세 가지 케이스가 나와. 왜? 질량에 따라서 완전 탄성은 무조건 V0, 0V 이게 아니라는 소린 거야. 질량비에 따라서 완탄은 달라. 그럼 모든 충돌은 다 질량비에 따라서 결정될 수밖에 없어. 왜? 가속도의 법칙, 작반의 법칙에 의해서. 자, 그럼 첫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스몰 m이 라지 m보다 큰 거야. 그럼 V1의 값이 0보다 크다는 소린 거죠. 이 말은 운동 방향이 안 변하면서 완전 탄성이 일어나려면 무조건 이 녀석의 질량이 얘보다는 커야 돼. 두 번째, 친구들이 잘 알고 있는 케이스죠. 스몰 m과 라지 m이 같다. 이때만 무엇이 일어나? 속도 교환이 일어나. 질량이 같을 때만. 세 번째, 스몰 m이 누구보다 라지 m보다 작아버리면 음의 값을 가지네. 이 말인즉슨 V1의 부호가 0보다 작아진다는 건 되튕긴다는 거지. 얘 1kg고 얘 10kg인데 완전 탄성이 일어난다. 그럼 얘는 100% 되튕기는 거야. 자, 두 번째. 그럼 V2의 속도는요, 외우셔야죠. 얼마? 스몰 m 플러스 라지 m 분의 얼마만큼? 2 스몰 m V만큼. 얘는 무조건 오른쪽이겠지. 그래서 외워두고 계시면 편합니다. 아, 왜 외워요? 쌤이 요즘 등가속도 운동에서 밀고 있는 델타 V, 2델타 V, 3델타 V로 푸는 것과 그 다음에 여기에서 밀고 있는 지금 여기 있는 내용 언제 한번 걸려라. 걸리면 이제 대대적인 광고를 와 100% 예측 막 빵. 자, 예제 1번 봐보자. 용수철인데 잠 오시는 친구들 가져다 드시면 돼요. 자, 예제 1번 B의 질량이 얼마? 3kg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용수철 매달려 있네. 그 다음에 A의 질량은 얼마지? 1kg. 그 다음에 이 녀석 뭐 하고 있어? 정지해 있고요. 그 다음에 너 얼마의 속도가 되었니? 3kg. 3kg는 했고요. 2m/s. 자, 최대로 압축됐대. 그럼 우리는 최대 압축인데 이거는 쉽게 구할 수 있지. 왜냐하면 포인트가 어디에 있으니까 용수철이 있으면 둘의 속도가 뭐 할 때 같아졌을 때니까. 그러니까 운동량 보존과 에너지 보존을 이용하셔도 되는데
직관으로 이렇게 표현해 주셔도 되겠지. 한 녀석은 정지해 있었고 한 녀석은 속도가 2야. 그런데 질량의 비가 3대 1이니까 가속도의 법칙에 의해서 무거운 녀석이 한 칸만큼 변했다면 가벼운 녀석은 3칸만큼 변해서 속도가 같아지는 건 한 지점밖에 없죠. 그래서 최대로 압축될 때 A와 B의 속도는 얼마? 2분의 3m/s 오른쪽 방향이겠죠. 자, 2번이 문제인 거야. 분리된 후 B의 속도를 구하래. 그럼 뭐 써야 돼? 2분의 1 mv 제곱부터 다 또 써야 돼. 근데 우리는 어디로 가자고? 슝슝슝슝슝. 질량비가 1대1이면 0v로 자, 그래서 우리 B의 속도 VB 바로 구합니다. 더해서 얼마? 4 빼서 얼마? 2 3에서 1 뺐으니까 충돌 전 속도 얼마? 2 그래서 VB는 속도가 정의되어 있어. 오른쪽도 얼마? 1m/s 누구? 탄성 충돌이 일어날 때. 그럼 A의 속도는 얼마? 얼마? 4 그 다음에 이 녀석 얼마? 2 곱하기 3이니까 6이죠. 그 다음에 이 녀석의 속도 얼마? 2니까 이 녀석 얼마냐? 3? 끝. 이 방법이 싫으시다. 운동량 보존과 에너지 보존을 열심히 연립하시면 됩니다. 자, 나를 못 믿는 눈치니까 한번 해보자. 자, 충돌 전 운동량 총합 얼마지? 2분의 1 질량 얼마짜리? 3짜리. 그 다음에 속도 얼마? 2의 제곱이니까 4인 거지. 충돌을 살펴보니까 충돌 후에 이 녀석이 얼마 되는 거지? 2분의 1 질량 3짜리가 속도가 얼마? 1만큼이고요. 플러스 이 녀석은 2분의 1 1짜리가 속도가 얼마만큼? 9 이렇게 이야기해 놓을 수 있겠네. 빠방 살펴보니까 2분의 10이었었고요. 이 녀석도 얼마? 2분의 10이지. 제발 날 믿어줘. 내가 막 이렇게 풀잖아. 그러면 진짜 안 믿긴데. 저 새끼 무슨 사기인데. 아니야. 제발 믿어줘. 에너지 보존되는 충돌이라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오히려 에너지 보존 문제면 친구들이 그건 어려운 게 아니고 뭐 하는 거야? 레이싱이 됐건 수능이 됐건 들어갈 문제라는 거야. 오케이? 자, 이제 예제 2번 이야기하기 위해서 살펴볼 텐데 깜찍이 소다로 비탄성 충돌이다 라고 하는 것도 좀 잠시만 살펴보고 넘어갑시다. 비탄성 충돌 당연히 반발 계수가 0에서 1 범위인데 제일 어려운 충돌이야. 왜? 현실에서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충돌이라는 뜻이고요. 운동량은 보존되는데 에너지가 손실되는 충돌인 거죠. 그래서 에너지 보존이 안 돼. 손실이 일어난다는 소린 거죠. 자, 그래서 비탄성 충돌의 가장 대표적인 예 하나 정도만 친구들이 머릿속으로 넣어버립시다. 자, 나, 운으로. 자, 쌤이 공기저항 마찰을 무시하는 곳에서 질량이 M인 물체를 9H 높이에서 자유낙하 운동을 시켰대. 그랬더니 이 녀석이 삐릭삐릭삐릭 얼마의 속도를 가진지는 몰랐는데 이 녀석이 H만큼 올라가서 뭐하더래? 정지하더래. 그럼 우리는 이미 알지? 충돌 전 속도가 얼마야? 3V인 거죠. 얘 3V구나. 그럼 충돌 후 속도는 얼마인 거야? V인 거지. 9대 1이니까. 그죠? 쌤 어떻게 저게 왜냐면 이 녀석이 3V 마이너스 0이지. 왜? 지구는 안 움직인다고 가정해버리니까. 그 다음에 지구 앞에서 D를 뺐으면 뒤에서 앞을 빼는 거야. 지구는 그대로인데 이 녀석이 어느 쪽으로? 아래쪽을 플러스로 잡았으니까 위쪽은 얼마? V 돼야 되겠지. 그래서 반발 계수가 3분의 1인 이런 충돌인 거야.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끄집어내 주셔야 될 건 누구? 속도의 비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지만
루트 EGH를 이용하다 보니까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도 이야기해 놓을 수가 있겠네. 떨어진 높이와 올라간 높이의 비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이구나. 이런 부분들을 약간 응용한 게 우리 아까 풀었던 예제 문제인 거지. 저울에서 올라갈 때 4H에서 떨어뜨렸는데 H만큼 되었다. 얘는 비탄성 충돌이었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개념이죠. 누구? 완전 비탄성 충돌 하나 남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완전 비탄성 충돌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저기 있는 완전 비탄성 충돌이나 지금 쌤이 이야기하고 있는 완전 탄성 충돌 같은 경우에서는 단독으로 나오기보다는 18, 19, 20번 에너지 쪽하고 빗면이라든지 빗면에서 용수철의 압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갖고 노는 걸 굉장히 소스로 사용되기 좋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용수철이 있거나 한물체처럼 움직인다거나 이러면 저 부분들 꼭 좀 생각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반발계수가 0인 완전 비탄성 충돌. 오오오오. 거긴 몇 명 정도 있어? 한 반에?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 예, 시대인지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엄청 많아요. 궁금하네. 나도 한번 수강 신청 한번 하고 가볼까? 무슨 분위기인가? 안 받아주겠지? 자, 차라리 다른 학원 수업 들으면 좋겠어. 매일 싫어한다고 이야기하잖아. 내가 유일하게 수업을 못해본 메이저가 거기거든. 뭐 두각, 대성, 미탄 뭐 이런 데는 웬만한 데는 다 이런 분위기구나 하면서 이렇게 다 좀 귀가 없네. 감히 날 못 알아보는 쟤는 망흐르 이러면 안 되지. 잘 돼야죠. 다 같이 잘 되면. 네. 가식 덩어리. 말은 저렇게 하고 속으로 잘 보셨습니다. 가식 덩어리예요. 자, 완전 비탄성 충돌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이 완전 비탄성 충돌은 개념 하나 더 남아 있구나. 내가 철수가 민수 만지는 민수 엉덩이 만지는 이야기 하나 더 있구나. 분리. 자, 에너지 손실이 일어나는데 이 에너지 손실이 어떻게? 최대인 충돌인가요? 특이 케이스인 거지. 자, 그래서 우리는 에너지 손실이 얼마만큼 최대인 충돌이다라고 이렇게 좀 이야기해 놓을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이 에너지 손실이 최대이다 보니까 얘도 상황을 좀 보고 살펴보자. 스몰 M은 V로 움직이고 있었고요. 라지 M은 뭐하고 있었대? 정지해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들이 꽝하고 충돌했는데 하필이면 반발계수가 0이 된다. 충돌 후에 정지해야 할 수도 있지만 같은 속도로 움직여 버려도 완전 비탄성 충돌이겠죠. 그래서 라지 V로 다음과 같이 움직인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라지 V의 속도를 운동량 보존에 의해서 얘는 쉽게 바로 이야기해 놓을 수 있지. 얼마 스몰 m 플러스 라지 m 분의 스몰 m V 운동량 보존 이용한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손실이 최대로 되었으면 얼마만큼 후에 남겨진 에너지가 있을까? 그럼 후에 남겨진 에너지는 얼마만큼? 스몰 m 플러스 라지 m 분의 얼마? 운동하던 녀석의 질량이야. 후에 남겨진 에너지는 운동하던 녀석의 질량에다가 누구? 충돌 전의 에너지의 총합점. 그러면 손실된 에너지도 우리는 기억하실 필요가 있지. 그래서 손실된 에너지는 근데 당연한 결과겠죠. 왜? 전에서 누구를 빼니까 후에 에너지를 빼면 여기 있는 이 녀석을 빼면 누가 나오겠어? 스몰 m 플러스 라지 m 분의 누구? 라지 m 2전. 왜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쌤, 저건 스몰M인지 라지M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들이 하도 많아서 얘는 정지에 있는 녀석의 지지. 헷갈리시면 그냥 하나만 외워. 그러면 다 이야기 되는 부분이니까요. 자, 오늘 갑자기 기분이 좋아져서 우리는 160페이지에 있는 2번 말고도 좀 더 다채로운 예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윤이 때문에 쌤이 갑자기 기분이 좋아져서 피로도가 갑자기 싹. 아까까지 나 컨디션 안 좋았잖아. 갑자기 살아났어. 물론 우리 우석이 얼굴 간만에 보는 것도 굉장히 기쁘고요. 항상 열심히 하는 우리 유찬이도 굉장히 쌤을 기쁘게 한 부분이고요. 꼭 재윤이가 그 말을 해서 기분이 좋아진 건 아니에요. 여기 계시는 30명의 모든 친구들 때문에 다 좋아지는 거죠. 안 보이니? 여기 30명 맞고 내 수업은 이상하게 귀신들이 많이 듣더라고. 유령들이 물리를 좋아하나 봐요. 자, 첫 번째 우리 지금 어디에 있는 예제냐면 지금 160페이지에 있는 부분들, 이 부분들 한번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자, 이 녀석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반경으로 안 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이렇게 볼까? 얘는 지표면으로부터 라지 h만큼이 있었던 녀석인데 A 녀석을 가만히 놔둘 때 처음 속도가 0이었고 이 녀석의 B의 질량은 바꿔보니까 3m으로 하고요. 이 녀석의 질량은 m으로 이렇게 좀 이야기해 봅시다. 그럼 얘는 떼굴떼굴떼굴 굴러오다가 언제 최하점에서 A와 B가 꽝 하고 부딪히고 났는데 이 녀석이 한 덩어리가 되어서 스몰 h 높이까지 올라간 후 정지했답니다. 그러면 얘는 우리는 한 덩어리처럼 움직이네. 무슨 충돌? 완전 비탄성 충돌이구나. 그냥 후에 남겨진 에너지가 결국은 뭘로 쓰인 거구나? 포텐셜 에너지로 들어간 것이구나. 그래서 바로 얘를 쓰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후에 남겨진 에너지 살펴보니까 스몰 m 플러스 라지 m 3m짜리에 운동하던 녀석의 질량이 스몰 m이네요. 얼마만큼 에너지 가지고 있어서 운동 에너지가 결국 위치 에너지니까 mgh만큼이었을 텐데 한 덩어리가 돼서 전부 포텐셜 에너지가 되었으니 스몰 m 플러스 3m짜리가 얼마? GH만큼 됐겠구나라고 이야기를 해 놓을 수 있겠고요. G 사라지고요. 4m이고 M 사라지고 4분의 MM 사라지고 4분의 H는 뭐 16분의 1 라지 H 뭐 이렇게 바로 구해지는 거죠. 자, 이 케이스 말고도 이미 후에 남겨진 에너지를 이야기하겠다는 건 얘는 힘의 간접 운동량과 충격량에서 이야기하기보다는 어디? 에너지 보존에 대한 문제에 잘 적용되겠지. 그래서 19, 20번에 굉장히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쓰이는데 앞에 있는 거 그대로 한번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에너지 쪽이 시험범위 아닌데요. 기말고사 미리 대비한다고 치면 되죠. 자, 우리 160페이지에 예제 1번 우리 아까 풀었었잖아. 그 문제를 바꾸어 버리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 지금 3kg짜리 B와 그 다음에 1kg짜리 A가 있었는데 얘는 뭐에 있었어? 정지에 있었고 이 녀석이 2로 가고 있었지. 이런 것 때문에 PPT를 띄우고 싶었는데 PPT를 안 띄우니까 두 번 그리네요. 용수철 상수 K로 나와 있고요. 자, 이건 문제 바꿔볼게요. 에너지 관점에서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최대값은 얼마? 얘들아, 왜 죄지은 사람처럼 질문을 하니까 다 눈을 피하고 아래쪽만 좀 보는 거야? 자자, 생각을. 우리 용수철이 최대로 압축돼 있을 때는 A와 B가 그 순간의 속도가 뭐하다 그랬어? 같다라고 했었지. 그러니까 그 순간을 무슨 충돌로 보는 거야? 완전 비탄성 충돌로 봐버리자라는 거야. 속도가 그 순간 같으니까. 그럼 손실된 에너지가 전부 누구한테 가는 거야?
용수철한테 가. 열이나 다른 에너지로 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우리가 뭘 쓰면 되는 거야? 오, 손실된 에너지가 전부 니한테 가는구나. 손실된 에너지. 언제야? 얘는 A와 B의 누가? 속도가 같아졌을 땐 거지. 왜? 이때를 우리는 무슨 충돌로 본 거니까? 완전 비탄성 충돌로 본 거니까. 갑니다. 얼마? 4. 정지에 있는 녀석 누구? 1이지. 충돌 직전 얘가 가지고 있었던 에너지 얼마? 2분의 1, 3. 2의 제곱만큼이네. 뿅뿅 사라질 테니까 손실된 에너지가 2분의 3이라는 건 누구? 탄성력이 가지는 최대 에너지가 2분의 3줄이라는 뜻이야. 그러면 지금 용수철 상수 K가 나와 있으니까 2분의 1 만약에 용수철 상수의 값을 알고 있으면 얼마만큼 변형되었는지도 다 계산이 된다라는 소린 거죠. 그래서 이 순간을 완전 비탄성 충돌로 보고 손실된 에너지가 이번에는 용수철을 다 가져갔구나. 그러니까 상황 분석만 친구들이 잘해 주시면 돼. 얘는 후에 남겨진 에너지가 다른 에너지로 전환이 된 거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 되십니까? 그래서 활용도가 얘는 지금 당장 중간고사에 저 완전 비탄이 막 쓰이지는 않을 테지만 기말고사나 수능 문제에서 에너지 쪽 부분하고 섞기가 굉장히 예쁘게 섞어질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이야기해 드릴 수 있겠네요. 오케이? 자,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네요. 무슨 과정? 이제 충돌 과정인데 분리를 따로 뺀 이유는 반발 계수로 설명이 안 되다 보니까 쌤이 좀 빼놨고요. 자, 그래서 분리라고 하는 이 과정도 누구구나? 충돌 과정인데 반발 계수로 설명이 안 돼. 그 이유가 얘는 충돌 전 에너지가 충돌 후 에너지보다 늘 작아. 후의 에너지가 무조건 커버려. 왜? 물체들한테 운동 에너지를 포텐셜 에너지가 줄 수도 있고요. 뭐 화학 에너지가 줄 수도 있고요. 기타 등등으로. 그럼 얘는 속도 차가 후가 더 커지니까 반발 계수가 1보다 큰 경우는 우리가 배우지 않잖아. 그치? 정의가 안 되고 설명이 안 돼. 그래서 분리를 따로 이야기한 것뿐인 것이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용수철로 이야기한다면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겠네. 바로 얘는 예제 부분들 보면서 이야기하지 뭐. 자, 용수철을 쌤이 이렇게 압축시켜 놨거든요. 정지 상태에서 분리로 있는 그 부분들 지금 내용입니다. 철수가 민수 엉덩이 만지고 있는 저 내용은 우리 겨울방학 때 했잖아.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한번 친구들이 풀어보시기 바라고요. 두 물체의 질량이 M인데 압축돼 있었어. 그쵸? 그 이후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면 이제 무엇을 살펴봐 주셔야 되냐? 압축돼 있으니까 손을 놓거나 실을 끊어버리면 분리가 되겠구나. 그쵸? 자, 우선 그러면 항상 중요한 개념들이 다 뭐야? 충돌 과정에서는 질량들이 거의 다 표현된다는 건 질량들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야. 물론 지금 이제 이런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면 안 되지만 내가 뭐 수능에서 내신 문제는 적용이 안 될 때가 많아. 수능에서 찍어야 돼. 충돌 문제야. 그냥 질량의 합이라든지 지금처럼 질량의 비들을 이용하면 그게 정답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1kg, 3kg짜리가 만났는데 뭘 물어봐. 그러면 뭐 4분의 1이 된다거나 4분의 3이 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파이널에 항상 이야기하는데 그리고 나서 날 찾아오더라고. 쌤 그렇게 찍었는데 틀렸잖아요. 확률적으로 높다 그랬지 100%가 그렇게 되면 뭐 하려고 이런 거 배우겠니? 그치? 그냥 문제 보자마자 찍으면 되는데. 그쵸? 자, 그래서 첫 번째 살펴보셔야 될 게 무엇이다? 질량비. 그래서 이 질량비를 살펴보니까 A와 B의 이 질량비가 몇 대 몇이구나? 1대 1이구나. 얘 처음에 정지해 있었으니까 그러면 운동량의 크기의 비가 몇 대 몇이구나? 분리 후에 1대 1이겠지.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여야지 0이 되니까. 그 다음 속력의 비는 몇 대면?
1대1이겠지. 왜 질량비가 1대1인데 운동량의 비가 1대1이니까 속력의 비도 1대1이 돼 주셔야 되겠지. 자, 그럼 운동에너지의 비는 몇 대 몇? 1대1이겠지. 질량도 같고 속력도 같으니까. 쌤 도대체 왜 하는 거예요 이거? 자, 그래서 그냥 1대1이라고 쭉 외우시면 안 돼. 질량을 틀어버릴 거니까. 똑같은 상황인데 이번에는 무슨 상황? 얘가 2kg짜리고 얘가 3kg짜리래. 자, 들어갑니다. A와 B의 질량비 몇 대 몇? 2대 4. 그러면 분리 후 운동량의 크기의 비는 몇 대 몇? 1대1. 속지 마세요. 왜냐면 정지에 있었으니까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를 합치면 0돼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누구? 1대1. 그러면 속력의 비는 몇 대 몇? 이제 슬슬 대답을 안 하시기 시작해요. 운동량이 1대 P는 멀반데 이 녀석의 비가 1대1이고 질량의 비가 2대3이면 속력의 비는 몇 대면? 3대인 거지. 3대2. 그러면 운동 에너지의 비는 몇 대면? 3대2.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자연스럽게 나와주기 위해서 우리가 좀 봐주셔야 될 부분이 있지. 우리가 뒤에서 배울 카이네틱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멀바 제곱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데 이렇게도 우리는 변형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2n분의 1 m 제곱 b 제곱. 그러면 얘는 누가 되는 거야? 2n분의 멀바의 제곱이니까 p의 제곱이네. 그러니까 이 케이스에서는 누굴 쓴 거야? 얘 물어보기 위해서 A와 B의 이 녀석의 B가 1대1이니까 질량 B의 역수라는 소린 거지. 근데 상황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친구들이 빨리빨리 인출이 돼야 되고요. 꼭 이럴 필요성은 없습니다. 이렇게도 우리는 활용할 테니까 2분의 1 M, V, V 이렇게도 가능하겠네요. 그러면 M, V 뭘봐 누구야? 2분의 1 운동량과 속력인 거지. 근데 운동량의 비가 몇 대 몇인 거야? 1대1이니까 속력의 비로 바로 보면 되겠네. 3대2, 3대2. 그래서 에너지에서도 쓰이지만 3단원 정보통신 파동과 정보통신 단원에서도 드브로이 물질파들 이야기할 때 입자성을 대표하는 운동량과 파동성을 대표하는 파장들의 관계 이야기할 때도 이러한 부분들 이야기하기가 편해집니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를 너무 단순하게 2분의 1 mv 제곱으로 다 풀리지 시간이 걸릴 뿐인 거야. 그럼 우리는 이 부분들을 어떻게 2n분의 p 제곱으로 해석할 때도 있는 거고 2분의 1 pv로 해석할 때도 있는 거고 이건 조건에 따라서 친구들이 자연스럽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이해되시죠? 자, 이제 마지막 이 분리에 대한 내용이 지금 에너지잖아. 그치? 끝난 게 에너지가 들어가는 학교들에서는 써먹을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분리라고 하는 운동량과 충격량 관점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살펴보셔야 될 실험 하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실험까지 이야기하면 운동량과 충격량은 게임, 셀, 더 이상 뭐 확장될 개념도 없고요. 유니크한 문제풀이도 그래 또 스드땡땡 이런 데서 그런 걸 또 잘 꾸며서 잘 만들어내니까 확답은 못 드리겠는데 현 수능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은 지금 내가 설명드린 개념 말고 다른 개념을 적용해서 문제 푸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유니크한 문제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계산 문제에서 승부를 걸게 하는 거 운동 2, 3법칙이라면 얘는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두 물체가 아니고 세 물체. 그 다음에 위치 시간 그래프를 주면서 뭐 하는 거야? 상대 속도나 아니면 속도들을 주고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들. 자, 이제 실험 내용 내신 부분이니까 실험 내용도 분리의 과정 머릿속에 놔두셔야 되겠지. 그래서 이 실험들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실험하는 거야. 수레 A래. 그 다음에 수레 B를 용수철한테 압축을 시켜놓고 이렇게 놔둔대요. 그래서 이 녀석의 질량은 LMA고요. 이 녀석의 질량은 MB고요. 근데 얘들이 줄로 연결돼 있어. 그리고 나서 뭐 하냐면 칼로 자르거나 불로 태워서 이걸 끊는데. 그러면 압축돼 있던 용수철이
분리되고 있는 지금 이런 과정인 거죠. 분리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런 식의 설정들을 해. 동시에 멈춤막대에 도달하게 하고 나서 누구의 거리를 A의 운동 거리를 측정, B의 운동 거리를 측정하게. 이때는 통제 변인이 누구냐면 시간이 통제 변이냐. 같은 시간 동안 둘 다 멈춤막대에 동시에 부딪혀서 멈췄다. 뭐 이러한 표현. 자, 그럼 A와 B의 질량의 B는 몇 대 몇? MA 대 B가 몇 대 몇이냐고. 그러니까 저 부분들을 살려내 주셔야 돼. 우리는 질량비를 이야기하고 나면 분리될 때 운동량의 비, A와 B의 운동량의 크기의 비가 몇 대 몇이었어? 1대 1이었었지. 오케이. 그러면 속력의 비 이야기하면 속력의 비는 몇 대 몇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질량의 역수니까 MB 대 MA라고 이야기해 놓을 수 있겠지. 오케이? 근데 속력의 비를 꼭 질량의 비로 지금 표현할 필요성이 없어. 왜? 측정한 게 이 값이잖아. 그러면 우리는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니까 속력의 비는 누구 비인 거야? 이동한 거리의 비인 거지. 그래서 이동한 거리의 비가 지금 몇 대 몇이구나? SA 대 SB구나. 이해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VA와 VB의 속도의 비가 속력의 비가 누구 이동한 거리의 비니까 SA 대 SB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가능하겠죠. 만약에 거리의 비가 10대 7이었어. 그럼 질량의 비가 몇 대 몇이라는 사실이야? 7대 10이라는 사실인 거지.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내용을 이것도 일부 교과서에 있기도 하고 수특에도 있는데 내가 이것도 빠뜨려 버렸나 봐요. 그래서 우리 개념편 문제 하나만 좀 보고 저 내용 무슨 내용인지만 좀 확인만 좀 해봅시다. 171페이지 19번 형태가 이런 실험입니다. 171페이지 19번. 자, 다음은 운동량 보존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오케이? 근데 잠깐 문제 풀기 전에 내가 대표적인 실험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지. 이렇게 할 때도 있어. 저 수레를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같은 거리를 가게 한 후에 시간을 측정하는 실험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어. 같은 거리를 가는데 걸린 시간의 비를 이용해서 속력의 비를 알 수 있고 속력의 비를 알면 운동량의 크기의 비가 1대 1이니 질량의 비를 알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그 부분들은 확인을 꼭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A, B를 측정하고요. 그러면 수레가 이동한 거리의 비가 누구의 비가 되겠어? 속력의 비. 거리의 역수의 비가 질량의 비가 되겠지. 왜? 운동량의 비가 1대 1이니까. 이들의 곱이 1대 1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쵸? 자, 기억법. 가에서 A가 B, B가 A 충격량의 크기는 그냥 지문 안 읽어도 알 수 있는 문제죠. 그래서 기억법 맞는 말. 니은법. 가에서 A가 간 거리가 크면 분리되는 순간 A의 속력이 B의 속력보다 크다는 소린 거죠. 그래서 니은법 때 나에서 XB는 줄을 올려놓고 실험한 경우가 줄을 올려놓지 않은 경우보다 크다라고 이야기했는데 B의 질량이 커지면 B의 속도는 더 감소하겠지. 그럼 이동한 거리가 줄어들겠지. 지금 내신형 문제로 수능 문제들을 만들어 두다 보니까 굉장히 좀 쉽게 표현돼 있을 뿐 원리를 친구들이 좀 알으라는 뜻이야. 거리의 비로도 이렇게 이야기해 놓을 수 있겠구나. 실험처럼 부분들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 있는 문제들은 친구들이 많이 지금 시간 관계상 안 풀 것이기 때문에 쌤하고 좀 넘기면서 봐봅시다. 시간이 있는 친구들은 푸는 거 서술형 문제나 이런 건 괜찮아. 근데
나 지금 다른 공부도 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없다. 그 다음에 난 지금 여기 있는 문제들이 너무 쉬워. 그러면 굳이 하실 필요 없어. 자, 오늘의 이제 마지막 문제 하다 보고 운동량과 충격량은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3번. 그림은 수평면에서 질량이 1kg으로 같은 물체 AB가 각각 6과 3의 속력으로 오는데 A는 P점을 통과한 순간부터 4초 후에 R에 도달했고요. R점에서 B와 충돌하는데 A가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일정한 힘이 작용했고요. X를 통과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 2초였었다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있는 거지. 자, 그럼 결국은 얘도 상황 분석만 잘하면 복잡하게 보이지만 상황 분석만 잘하면 되는데 A와 B가 만난 시간이 몇 초야? 2초? A와 B요. 4초인 거지. 오, 그러면 A도 4초 동안 운동했고 B도 4초 동안 운동했다는 사실인 거지. 그러면 L이 얼마인 거야? B가 4초 동안 3으로 등속 운동했으니까 12m구나. 그러면 너도 몇 미터구나? 12m구나. 하나하나씩 그냥 풀어나가면 돼. 그쵸? 무슨 L이 15m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자, 두 번째. A는 처음에 속도가 얼마였었지? 6이었었는데 마찰이 있는 이 구간을 통과할 때 이게 얼마만큼? 2초 동안 벌어진 거야. 오케이? 그럼 얘는 만약에 6의 속력으로 갔으면 얘는 2초 동안 갔을 거잖아. 그쵸? 그러면 절대 이 지점에서 만나지 못했다는 소린 거지. 여기까지도 이해됐어? 오케이? 자, 그러면 이 구간에서 무슨 운동하고 있는 거야, 얘는?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일정한 힘을 받고 있으니까 속도가 뭐했어? 일정하게 줄어들었어. 몇 초? 2초. 그 이후에 얘는 이제 무슨 운동하는 거야? 등속 운동하는데 등속 운동하는 이 녀석이 몇 초? 2초. 그래서 4초.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렸으니까 우리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그럼 이 전체 면적이 얼마? 12가 돼야 되니까 6 플러스 절반 평균값 이용하니까 2 V 플러스 6 얼마? 2만큼 간 거리에다가 누구? V라고 하는 속력으로 2만큼 간 거리가 12가 되어야 된다네요. 숑숑. 그래서 얼마? 3V가 잠깐 6. 그래서 V는 얼마? 2구나. 그래서 V의 속도는 얼마 되는 거야? 2m/s. 그러면 A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A는 1kg짜리가 처음에 6이었었거든. 근데 나중에 1kg짜리가 얼마가 돼버린 거야? 속도가 2가 돼버린 거지. 그러면 운동량이 얼마만큼 변했니? 4만큼 변했지. 그러면 충격량의 크기가 얼마라는 소리야? 4라는 소리겠죠. 그래서 니은번 맞는 말. 충돌하기 전에 A의 운동량은 2고요. B의 운동량은 속도가 3이고요. 질량은 1이니까 운동량은 누가 더 커? B가 더 크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디귿번 맞는 말. 그러니까 얘도 결국은 문제들 변형이 일어나면 BT나 운동의 법칙이나 에너지하고 계속 섞어지는 개념이야. 이해되시죠? 자,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하고요. 자, 그래서 운동량, 충격량 있는 부분들 뭐 친구들 시간 나시면 서술형 부분들 이렇게 우선 한 번씩 풀어보시고 우선적으로는 지금 모든 학교들이 다 수특 위주로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수특 문제들 위주로 좀 정리를 해 두셔야 돼. 그래서 오늘 나가는 학습지